안녕하세요. 드라마를 톱파보는 잼잼 리뷰입니다. 스위트홈 시즌3가 공개되었는데요. 결말까지 모두 다 보신 분들 정말 고생 많으셨어요. 개인적으로는 시즌2보다는 훨씬 재미있게 봤는데요. 시즌3 결말을 캐릭터별로 주제별로 해석하는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스위트홈은 진짜 유토피아는 홀로 이루고 싶은 욕망을 실현하는 곳이 아니라 기다리는 사람이 언제라도 돌아올 거라는 희망이 있고 기다리는 사람에게 언제라도 돌아갈 수 있는 스위트홈이 진짜 유토피아라는 걸 보여주며 끝이 났습니다. 살아남은 우리는 같이 있어야 한다던 시즌1 은혁의 대사처럼 최종 빌런이 사라진 후 생존자들은 괴물의 다음 단계인 신인류가 된 무리를 맞닥뜨리고 이들을 부정하지 않고 공존하는 것이 유일한 생존법이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괴물들이 신인류 근처에는 오지 않았으니까요. 이후 생존자들은 감정을 모르는 신인류에게 감정을 알려주고 괴물화가 진행되는 사람들이 코피를 쏟을 때 피를 함께 닦아줍니다. 또한 돌아오지 못한 사람들이 언젠가는 돌아올 거라는 희망을 안고 살아가죠. 엔딩에 나오는 은유의 모습은 현수와 은혁이 보고 싶어 하던 환상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은유는 그토록 기다렸던 은혁을 찾아냈지만 괴물화 증상이 나타나자 은혁과 현수의 곁을 떠났습니다. 그들이 스타디움으로 향하고 있었기 때문에 괴물화가 진행되고 있는 자신은 스타디움 사람들에게 해를 끼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죠. 8회 엔딩에서 현수가 은유를 처음 만났던 옥상에 올라가 모두가 돌아올 수는 없었다고 하는 것과 그래도 우리는 기다린다는 은혁의 대사를 보면 현수와 은혁이 본 이수의 모습은 환상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은유가 무표정한 얼굴로 옥상 위에서 은혁과 현수를 쳐다보던 걸 보면 그린홈으로 돌아가 괴물화를 겪은 은유가 기억은 갖고 있지만 감정은 사라진 신인류가 되어 함께하고 있다고 볼 수도 있겠죠. 한편 감정을 느끼지 못하는 신인류인 은혁은 8회 엔딩에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동안 웃는 연습을 많이 했는지 굉장히 자연스럽더라고요. 은혁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을 신인류가 되어서도 간직하고 있었는데요. 기억을 간직하고자 한다면, 간직하고 있다면 감정은 배울 수 있다던 은유의 말대로 웃는 연습을 해온 은혁의 미소가 자연스러운 걸 보니 은유도 언젠가 은혁이처럼 웃게 된다는 해피엔딩을 암시하는 것 같더라고요. 은유는 현수와 헤어지며 만약 내가 이은혁처럼 변하게 되면 그때는 내가 틈날 때마다 가르쳐 달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전 마지막 장면에서 옥상에 있는 은유가 이어폰을 끼고 듣고 있는 것이 음악이 아니라 은혁과 현수가 녹음한 은유와 우리들에 대한 이야기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전 현수와 은혁이 은유를 다시 만나게 됐고 감정을 배운 은유를 기다리고 있다는 뜻으로 해석해 볼게요. 물론 여러분의 의견은 다를 수 있으니 댓글로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한편 시즌3 엔딩에 나오는 오른손에 일자로 검정 선이 있는 여자는 모두 눈치채셨겠지만 서이수입니다. 괴물의 힘으로 태어난 이수는 인간보다 훨씬 빠르게 성장하기에 엔딩에서 소녀 이수가 아닌 조금 더 성장한 여자로 등장한 거였죠. 이수는 은혁의 공격으로 남성호는 몰아냈지만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그리고 쓰러져 있는 이수에게 액체 괴물로 변한 영수가 다가와 이수의 심장을 보듬었어요. 그렇게 이수가 살 수 있었던 건 액체 괴물로 변한 영수가 이수의 심장으로 들어가 재생 능력을 나눠줬기 때문인 것 같아요. 영수는 아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하자 괴물이 돼서 너희들 꼭 다 죽여줄 거라고 했었는데요. 정작 괴물이 되어서는 아빠라고 불렀던 초록 액체 괴물과 같은 모습으로 변해 사람을 죽이기는커녕 이수를 살리기만 한 거죠. 한편 서혜경이 겨우 몇 시간 만에 만삭의 몸이 되어 출산까지 하게 된 건 모두 남상원의 힘이었습니다. 남상원은 편상욱의 몸이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자 서희경이 낳은 아이를 완벽하게 만들어서 자신의 다음 몸으로 만들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죽을 만큼의 고통이 있어야만 타인의 몸으로 이동이 가능했기에 남상원은 때를 기다렸는데요. 한편 서희수는 아빠가 자신의 몸을 탐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직후 엄마가 죽자 남상원이 자신을 제압하려는 걸 거부했고 인간들을 괴물로 만들어 괴물 군대를 몰고 아빠를 물리치려 했습니다.
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서희수는 먼저 죽은 엄마를 따라가기 위해 남상원과 함께 죽고자 남상원에게 몸을 빼앗겨 줍니다. 이수가 반항하지 않았던 건 다 이유가 있었던 거였죠. 이에 현수는 이수의 몸에 들어간 남상원을 공격하지 못하고 보다 못한 이은혁이 이수의 몸을 공격하려 했어요. 이때 하늘에서 괴물 한 마리가 날아와 은혁을 막으려는 현수를 들고 날아가는데요. 이것도 바로 이수의 계획이었던 것 같아요. 이수는 괴물을 조종할 수 있으니 남상원을 죽이고자 자신을 죽이지 않으려는 현수를 치워버린 거죠. 그리고 은혁이 이수를 공격할 때 서희수의 인격은 남상원에게 나가라며 촉수를 무력화시켰고 남상원은 치명타를 입고 이수의 몸에서 빠져나갑니다. 하지만 남상원은 다른 사람들 몸에 기생하며 재등장했고 현수는 계속해서 남상원을 죽이는데요. 이에 은혁은 이대로는 끝이 나지 않을 테니 스스로 숙주가 되어 불에 타겠다고 하죠. 신은류인 은혁은 죽지 않고 또 고치아가 된 후 다시 태어나면 됐으니까요. 그러자 남상원은 차은수가 마음이 약하다는 약점을 이용해 다시 편상욱의 몸에 기생하여 나타납니다. 근데 이때 죽지 않고 살아있던 편상욱의 인격이 남상원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른쪽 뺨에 화상 상처가 있는 편상욱의 얼굴을 한 채 불 속으로 들어가죠. 사실 편상욱은 스위트홈 시즌 1에서 사망하지 않았고 죽기 직전 정음형이었던 남상원에게 몸을 빼앗겼으나 의식만은 갖고 있었던 거였는데요. 그렇게 남상원을 죽인 건 시즌 1에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던 편상욱이었습니다. 남상원이 그렇게나 버리고 싶어하던 편상욱의 몸에 제발로 기어들어가 결국 편상욱에 의해 소멸하게 됐다는 게 의미가 있더라고요. 솔직히 이 정도면 이진욱 오빠가 멋있는 건 다 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건 이진욱 배우에 대한 찬양인데요. 편상욱의 스타디움 등장씬 너무 멋있지 않았나요? 수양대군 이후 최후의 등장씬이라고 평가하고 싶어요. 한편 현수는 괴물화가 진행된 후부터 지금까지 항상 사람들과의 공존을 원했습니다. 그리고 시즌3에서 현수는 괴물과 인간 사이의 모습을 왔다 갔다 하며 괴물이 된 파란 눈의 모습 또한 나임을 인정하고 받아들였죠. 솔직히 그냥 현수보다 전 파란 눈 현수가 더 매력적이더라고요. 현수는 괴물들의 욕망을 보는 능력뿐 아니라 괴물을 다시 인간으로 바뀌게 하는 능력까지 보유하게 됐는데요. 괴물화가 진행된 사람들의 내면으로 들어가 그들이 왜곡된 욕망에 휩쓸리지 않도록 깨어나게 해주고 싶다는 현수의 욕망이 능력으로 발현된 거겠죠. 스타디움 안에서 이수의 힘으로 괴물로 변했던 사람들은 액체 괴물로 변한 영수를 포함하여 모두 현수의 힘으로 사람으로 돌아왔습니다. 이는 괴물을 만들고자 했던 남상원과 사람을 지키고자 했던 현수의 전투에서 현수가 이겼음을 증명하는 것이겠죠. 다음으로는 신인류에 대해 이야기 좀 해볼게요. 은혁은 괴물화 다음의 상태인 신인류가 되어 돌아왔습니다. 신인류는 인간이었을 때의 기억을 갖고 있고 뭐든 빨리 배우며 죽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느끼지 못하죠. 감정이 있어야만 욕망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욕망 때문에 괴물화가 된 사람들이 감정이 제거된 신인류로 변했다는 건 어떤 의미에서 괴물처럼 만들어주는 요소가 제거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신인류는 해야 하는 걸 다 했다. 괴물화 다음이라는 건 그런 거다. 라는 은혁의 말은 신인류는 개인적인 욕망을 쫓지 않는다는 뜻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신인류는 그저 자신과 같은 사람들을 형제라 부르며 찾아다녔어요. 인간이었을 때 은혁은 살아남으려면 같이 있어야 한다며 그리놈 사람들을 불러 모았죠. 신인류 또한 생존하기 위해서는 같이 있어야 한다고 본능적으로 생각했기에 자기들끼리 알아보고 모일 수 있었고 형제들을 찾으러 다녔습니다. 남상원은 자신의 아이를 이용해서라도 가장 강한 존재가 되려 했잖아요. 그리고 필요가 없어지자 자신을 따르는 특수가면님 3명을 다 죽여버리며 홀로 생존하고자 했고요. 반대로 신인류는 괴물을 조종하는 게 아니라 괴물과 교감하고 괴물로부터 인간을 지키는 능력을 보유한 채 신장에서 태어나 다 함께 생존하고자 했죠. 괴물화 사태의 최종 단계가 더 강한 존재, 특별한 존재가 되는 특수 감염자가 아니고 다 함께 생존하고자 하는 신인류여서 다행이더라고요. 다음으로는 진짜 미친놈인 임 박사의 최후를 좀 짚어볼게요. 임 박사는 정말로 진심으로
괴물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아닌 남상원이 괴물이 되었을 때 남상원이 미친 듯이 부러웠죠. 아무리 기다려봐도 자신은 괴물화가 진행되지 않았으니까요. 임 박사는 남상원의 피를 이용해 괴물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약을 삼키면 괴물이 될 수 있는 약을 만들어냈습니다. 처음부터 괴물에서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약은 연구하지도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결국 괴물을 사람으로 돌아오게 한 건 현수의 능력이었으니 제작진들은 괴물을 사람으로 돌아오게 하는 건 개발한 약 같은 게 아니라 구하고자 하는 마음이라는 걸 말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임 박사는 특수감염자 지영의 몸에서 꺼낸 약을 타균환이 아닌 자신이 삼킨 후 이수에게 괴물로 만들어 달라고 애원했습니다. 그런데 임 박사처럼 욕망이 강한 사람이 괴물화가 되지 않았다는 것도 좀 이상하지 않나요? 결국 임 박사는 남상원의 손에 의해 불길 속에 던져졌어요. 임 박사에게 딱 어울리는 결말이었던 것 같은데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스타디움 사람들 이야기 좀 해볼게요. 집안장은 괴물화가 된 아들을 지하에 숨겨두었고 스타디움에서 괴물화 증상을 보인 자들이 쫓겨날 때마다 다시 그들을 안으로 데리고 와 괴물아들의 먹이로 삼았습니다. 아들을 지키기 위해서 어쩔 수 없었다던 집안장은 딸을 자처하던 예슬이가 아들을 살인괴물로 만들었을 뿐이라고 하자 반박하지 못했죠. 자신이 하는 짓이 옳지 않다는 것쯤은 알고 있었던 거겠죠. 집안장은 탁상사에게 미확인 지역 출구가 적힌 스타디움 지도를 넘기고 스스로 아들을 가둬뒀던 지하로 내려가며 죽음을 선택했는데요. 지하에서 발견된 괴물이 공격성이 전혀 없는 그린 등급이라고 했으니 집안장은 살아남았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한편 타기나는 스타디움으로 쳐들어온 특수 감염자들로부터 생존자들을 지키기 위해 집안장에게 스타디움 지도를 얻고 생존자들을 탈출시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기난이 괴물화가 된 모습이 괴물을 걸러내는 얼음벽이라는 게 뭔가 좀 유치한 연출이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타기난이 끝까지 인간을 지키고 싶어 했다는 마음은 알겠는데 얼음벽 모습이라니 그 방법밖에 없었던 걸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선아와 베드로 신부, 아니 영준의 원래 커플이었다는 이야기와 괴물이 되면 서로 죽여주기로 했지만 실패한 호상과 한이에 대한 이야기는 재미도 없고 감동도 못 받았기에 그냥 생략하도록 할게요. 지금까지 잼잼 리뷰였습니다. 감사합니다.